마치 제가 오답을 써서 낸 것 같은 그런 시선과 그런 말들이 불쾌하지 않죠. 한옥을 투자하는 것도 주변에서 정말 반대가 많았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무전지구에 있는 거를 뭐. 멀쩡하게 아파트에 살다가 왜 단독주택으로 가? 저도 모르게 막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제는 좀 그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긴 했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집은 곧 아파트로 통하지만 실제로 한국인의 절반만이 아파트에 삽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파트가 아닌 집에 사는데 온 세상이 다 아파트에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집, 그리고 그곳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파트 외환삼. 지금 서울 성북동에 왔는데요. 과연 어떤 집일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주인님. 네. 근데 아파트 외환삼. 우선 들어오시죠. 와, 근데 진짜 거실이 빛도 너무 잘 들고 창이 엄청 커요. 저희도 사실 이 창을 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성북동은 동시다발적으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먼저 지어진 건물이 차지하는 이 뷰를 피해서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창이 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 건물은 좀 그래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뷰와 이 쏟아지는 햇살, 이 창문을 이제 저희가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성북동에는 오래된 집일수록 뷰가 좋겠네요. 되게 재밌어요, 표정이. 집집마다 옆집이어도 서로 뷰가 완전히 달라요. 해 들어오는 것도 양도 다르고, 저희가 이 동네에서 여러 집에 살아봤는데 네. 다 달라요. 거실에 시계가 되게 특이해요. 저 시계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시계예요. 그래서 미드센트리라고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시대에 조지 넬슨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시계인 거죠. 그래서 신혼 때부터 함께했던 시계예요. 행이돌이라고 한 건데 저것도 쟤도 신혼 때부터 함께했던 아이인데 쟤는 네. 한 거예요. 한 건데 저거는 너무 사고 싶어서 좋아하는 후배 3명이 있었어요. 친한. 너네들 셋은 나에게 저걸 해다오. 결혼 선물로 받은 거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제 창이 제일 먼저 눈에 갔고 또 눈에 들었던 거는 조명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조명이 위치가 좀 약간 맞아요. 변경이 되는데 네네네. 이거는 뭐 왜 이렇게 제가 공간 디자인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명이에요. 사실은 또 아파트가 요즘은 물론 많이 잘 해놨지만 저는 좀 싫은 이유는 너무 조명이 그냥 하나 톡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명이 그냥 거실에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씩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도배 다시 하면서 다시 막고, 그 위치는 저희가 전선 나온 위치까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위치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갔다가 내려놓고, 필요 없는 조명은 거의 사실은 요거 하나랑 저거 하나 빼고는 다 막았죠. 그렇게 위로 두신 건 약간 간접등처럼 쓰려고 하신 거예요? 그쵸. 훨씬 더 분위기가 은은해지고, 이렇게 벽을 향해서 한번 반사가 되면 공간이 훨씬 더 따뜻해 보이거든요. 조명에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조명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이전에 한옥 살 때도 집이 되게 작았는데도 스위치가 뭐 한 15개 정도 되긴 했었거든요. 조명이 어디에서 얼만큼의 양이 켜지냐에 따라서 공간이 훨씬 되게 다양한 표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집의 그 분위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죠. 오래된 집 주방 치고는 되게 깔끔해가지고 주방을 한번 뭐 이렇게 수리하고 이거 바꾸신 거예요? 장 같은 거는? 저희 남편의 작품입니다. 아, 정말요? 시트지를 선택을 색상이랑 해줘서 이 시트로 예. 바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공수해 준 걸 제가 시간 내서 주말마다 틈틈이 이제 도어만 시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거는 네, 네. 그냥 두고 그 위에다 이제 시트만 네, 바르는 맞아요. 제일 큰 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네, 맞아요. 근데 옷방이랑 그다음에 운동기구. 여기가 사실은 이 집에서 안방이죠.
향도 제일 좋고 거실이랑 같은 라인이어서 향도 제일 좋고 저희 사실 남편이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그 저희 보면 좀 네, 그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홈짐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은 이제 사실은 운동방. 제일 좋고 넓은 방을 운동방으로 주고도 싶었고, 근데 운동방만 쓰기에는 또 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방 플러스 옷방. 기구들을 보니까 주로 약간 프리웨이트 위주로 하시나 보네요. 네, 원래 성북동에 이사 오기 전에는 저희가 신혼에서 아파트 생활을 해서 거기 있는 이제 근처에 그 피트니스가 많아서 네.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저기 멀리까지 피트니스를 다니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도 하나 남는 방도 있고 해서 이때 홈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제대로 한번 꾸렸었죠. 원래 안방이었던 곳을 봤고 네네네. 실제로 안방을 저희가 지금 소개. 저희 방 한번 가보시죠. 부부의 네. 침실입니다. 네. 네. 여기가 저희 침실입니다. 딱 침대만 딱 있는. 그러니까 정말 네. 아무것도 없네요 침실에 침대 네, 말고. 맞아요. 사실 저희가 침대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한옥 이사 가면서 사실 네. 그 전까지는 침대를 쭉 신혼 때부터 쓰다가 한옥 이사 가면서 그 토퍼로 바꿨어요. 그걸로 생활을 하다가 이 집에 이사 와서 이제 아이 방이 생기면서 아이도 침대를 사줬고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근데 지금까지 둘러보면서 이제 한결같이 느껴지는 거 정말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 이건데 아. 이게 약간 그 본인의 철학이세요? 저는 사실 에센셜 라이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에센셜 라이프.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네. 남들이 봐서는 저거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하지만 제가 저한테 필요한 걸 제가 스스로 알고 찾고 그냥 딱 그 정도만 갖고 생활하는 삶,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따져가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맥시멀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그냥 아드님 방 가볼까요? 네네네. 부부 두 분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방을 이제 꾸미셨는데 지선은 상당히 많은 게 있네요. 그래도 사달라는 건 다 사주세요. 아내는 자제를 하는 편이고 잘 안 사주는 편이고요. 저도 좋아서 아이를 통해서 제가 또 모으는 듯한 느낌으로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정말 많이 사줘요. 많이 사주는데 저는 이렇게 많으면 다 안 갖고 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다 갖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건 안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슬쩍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슬쩍 하면 귀신같이 찾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쓰임이 있는 물건은 자리를 차지해도 오케이이거든요. 그래서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집을 둘러봤는데 어떤 이유로 좀 이 집을 선택하시게 됐어요? 아파트가 사실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그렇게 딱딱 다 만들어 놓은 같은 평면에 층층이 같이 사는 게 저는 왠지 조금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더 잘 맞는 곳을 계속 찾아가고 싶었었어요. 첫 집은 이 집이다 싶어서 성북동을 이사하게 결심하게끔 그런 집이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과일나무가 집이었어요. 많은 집이었죠. 네, 그래서 과일나무. 두 번째 집은 그냥 벽돌 집이었는데 이제 이 전전에 이제 한옥 되게 작은 집에도 살아보고 성북동 오셔서 한옥 매매하신 것도 있고 이전 네. 집은 직접 인테리어 해주셨던 네. 집이었고 그러면 이사를 되게 많이 하신 했어요. 거네요? 벌써 몇 번이에요? 여기가 다섯 번째 가구, 집이에요. 다섯 번째. 성북동 안에서만 여기 네, 다섯 번째 집이에요? 근데 이 집 빼고는 다 단독이었어요. 이 집은 처음에 보셨다시피 그 채광이 너무 좋아서 그럴까요? 단독주택에서 있을 때만큼의 만족했고 또 그 저희가 처음에 우선으로 했던 아이의 동선도 맞았고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단독주택이 좋으셔서 일단은 이 성북동을 오시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성북동에 오신 지 어쨌든 10년째고 오실 때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에서 사셨는데 네. 그전에는 어디에 사셨었어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그 역삼동 강남 쪽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이제 4, 5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 아내도 회사가 또 강남역 쪽에 있었고 저도 회사가 강남역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근방에 있는 네. 이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가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또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전혀 연고가 없는 성북동을 한번 둘러보러 가자라고 해서 봤는데 저는 솔직히 불만이었어요. 불만이어서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아이 안고 이제 쫓아다니고 하다가 설마 저 집은 아니겠지 하는데
정문이 확 열리면서 정원이 있고 좀 오래된 구옥이긴 한데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이 좀 정원같이 잘 꾸며놓으셨어요. 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뭐 이런 것도 다 나무가 있었고. 많았어요. 세입자지만 직접 손을 봐야 될 게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고 이 정도 터면은 우리가 도전해볼 법하다라고 해서 단독주택 생활을 한번 시작을 해봤었죠. 저는 그냥 성북동이 사실 되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 같은 느낌도 들고 정말 되게 개성 있고 골목길도 다 다르고 그런 정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밀어내기식의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냥 그 자리를 지켜온 것들이 이 동네에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풍겨내는 어떤 그런 정서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지수한테도 그런 거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넘어왔죠. 갑자기 이렇게 먼 곳으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오게 되셨는데 네. 불만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성북동을 넘어왔을 때는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는 제 전혀 염두를 안 뒀었나 봐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에 익숙해지다 근데 보니까 원래 서울에서 출퇴근 1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5분, 10분 걸어서 하던 거리가 네. 성북동을 와서는 왕복으로 2시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아. 어느 순간에 제가 출퇴근만 하면 너무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낌이. 집에서 별명이 신생아예요. 제일 빨리 자. 신혼집 강남에 얻었다가 왔을 때 뭐 두 분은 끝내 만족하셨고 원래부터 오시고 네. 싶으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주변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진짜 왜? 더구나 저희가 우리 둘만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아이가 생겼잖아요. 네. 깐난쟁이가 있었잖아요. 깐난쟁이가 있는데 멀쩡하게 아파트에 살다가 왜 단독주택으로 가? 일단 저희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셨죠. 그리고 아. 제가 뭐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네. 그런 게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워낙에 둘 다 스타일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몇 번만 말씀하시고 아마 그냥 혼자 걱정하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을 많이 그냥 그래 뭐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뭐 이러고선 사실은 불편하긴 했어요. 부모님들께도 그렇지만 뭐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친구들 남편도 이제 아주버님도 그렇고 다 아파트 사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오답을 써서 낸 것처럼. 써서 낸 것 같은 그런 시선과 그런 말들이 유쾌하지 않죠. 사실 기분 별로 안 좋았고 불편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 얘기한 것처럼 다를 뿐인 건데 내가 편한 게 그거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아.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재밌게 잘 살고 하니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긴 아. 했죠. 이제는. 한옥을 네. 매수를 하신 거고 아파트가 아닌 집을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돈 내가 이거 괜찮을까? 자산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희가 가치를 두는 부분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게 그리고 다행히 저랑 남편이 그게 생각이 맞았고. 일치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더 걱정을 하셨겠죠.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텐데 자꾸 모험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부러워요.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재산 많이 불린 친구들 부러운데 한옥을 투자하는 것도 주변에서 정말 반대가 많았었어요. 그 정도의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작은 평수에 그 구옥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보존지구에 있는 거를 뭐 보존구에서 개발도 안 개발하고 되는데 산다고 그런데 저희는 평생 살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앞으로 들어갈 집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어떻게 돼서 이제 새로 또 집을 공간을 또 구매를 한다 하면 그거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집은 우리가 평생 들어가 살 집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어서 좀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쓰레기 네, 그렇죠. 처리하고 뭐 주차? 그게 제일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주차하고 가끔 저희도 큰 짐을 옮겨야 될 때가 간혹 있을 때는 맞아요. 있는데 그게 집 앞까지 못 들어온다는 거. 두 분은 근데 이제 뭐 연애할 때도 성북동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승선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승선 생활을 했는데 횟수로 7년 정도? 30살이 딱 되던 해에 더 이상 승선 생활을 이어가면은 나의 이제 이런 젊음을 또 젊은 생활을 누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육상 생활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던 찰나에 저 친구의 친구가 누구를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오가다가 이제 소개팅을 해줘서 소개팅을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줘서 연애를 해왔죠. 뭔가 억울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7년이라는 승선 생활 동안 그 연애를 제대로 육지에 못하고 정착하자마자 있다가 나를 그럼요. 만나서 억울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중요한 시기에 딱 첫 소개팅 그렇죠. 상대셨던 거네요. 아는 분은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많이 슬림했었거든요. 네. 우리 지금보다 더 까맸던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는데 약간 까만 콩 같았어요. 진짜로. 쪼린 콩.
약간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한 그 급식에 나와. 까만 저 근데 콩장. 저 콩장 되게 좋아해요. 저 콩장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하여튼 되게 뭔가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까만 콩 같은. 삐처리 좋아요. 그런 콩자반 같은 첫인상이었는데 뭐가 좋으셨어요? 근데 엄청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육지에 딱 내려서 이제 여기 생활을 시작하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내 젊음을 되찾으러 내 이 땅에 젊음을 왔다. 되찾으리 이걸 할 때 엄청 열정적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까만 콩이었지만 열정이 있었다. 열정이 막 이글이글. 그리고 실제로 빨간색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사를 5번이나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이사 마스터이실 것 같은데 이사 잘하는 꿀팁 같은 거 뭐 있나요? 듣고 나면 허무할지 모르겠지만 짐이 많이 없어야 돼요. 아 짐이 없어요. 네, 나 짐이 없어야 짐을 돼요. 어떻게 잘 쌀지를 여쭤보려고. 네, 그런 과감하게 방법은, 처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 이사러의 이사 팁은 그냥 짐을 짐을 줄이는 거다. 네. 짐을 줄여야 짐을 돼요. 줄여라. 짐 덜어내기 이제는 뭐 거의 다 끝났나요? 덜어낼 거 다 덜어냈나요? 아니죠. 늘 계속돼야 됩니다. 그거는. 아, 버릴 게 또 있어요? 이게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하는지 계속 물어보고 네. 또 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 저도 계속 뭘 사거든요. 저희가 한다고 해서 꼭 원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에센셜 라이프, 비닐로 라이프 하더라도 네. 저희가 사고 싶은 거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시장님 포기 못 하시는 거 없어요? 그릇 남편이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예쁜 데다 담아주고 싶잖아요. 아니, 그래서 남편 핑계 대면서 근데 이렇게 또 그릇 그것도 모으는 진짜 거예요? 10개가 사고 싶으면 한 개만 심사숙고해서 한 개만 사는데 근데 솔직히 많은 편도 아니에요. 승배님은 포기 못 하시는 거 뭐 없으세요? 모자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모자? LP도 있고요. LP. 맞아 여기 모자도 턴테이블 있고요. 있던데. LP. 근데 LP는 심사숙고해서 고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심사숙고해서 일주일에 한 장씩. 근데 LP 모으시는 게 취미면 평소에 좀 뭐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는 랩 뮤직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R&B 완전히 R&B만 거의 들어서 베이빌론이나 J-팝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음악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 LP가 있고 저기에 이제 피아노랑 네. 기타가 있는데 평소에 좀 치시나 보죠? 네, 그렇죠. 네. 잘 치시나요 혹시? 잘은 못 치는데 같이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정도? 아니 평소에 연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많이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같이 뭐 맛있는 거 먹다가 막 피아노도 치고 아니면 뭐 기타도 치고 아는 노래거나 가요면 저랑 지사랑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게 저희는 되게 생활이어서 네. 그럴 때는 되게 진짜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좋아. 아주 완벽하게 빌드업을 해주셨습니다. 한 곡 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일어나시는데요? I can't believe what God has done through us giving His life to one. Isn't it lovely, made from love? 상당하신데요 진짜? 저희는 맨날 이러고 아니 근데 진짜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좋아요. 옆에서 계속 잘 치는 건 아닌데 아니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연주하는 것 자체도 저도 즐기고 또 궁극적으로는 또 아이가 이런 거에 또 좀 빨리 적응을 해서 같이 합주를 할 수 있는. 근데 진짜 단독에서 하는 게 남편이 워낙 음악 좋아하니까 네. 소음으로부터도 좀 다 자유롭고 우리 지서도 이제 또 악기 연주하고 악기 연주하는 거 다 좋아해요. 저희는 약간의 낭만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단독 그냥, 주택 예. 성북동에 주는 낭만 같은 게 예, 있군요. 예, 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앞으로도 안 삼? 가능한 안삼. 가능한 안 삼? 자 오늘 이렇게 멋진 공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촬영해 저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니 뭐 집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한번 수 있는 생각해 기회가 보시고, 있어서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알콩달콩한 뭐 음. 저희 가족들 또 예쁘게 또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의한삼 1회 주인님 만나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밌고 멋진 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의한삼 조태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